1970년대 영화계에 등장해 문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그녀. 영화계를 주름잡던 원조 꽃사슴.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한 획을 그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녀가 오늘 몸신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숙입니다. 우울증이 또 심하게 오고 미국 생활 도중 원인 모를 만성 통증으로 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겪었다는 그녀. 축적되는 독소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각종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피가 너무 막 찌걱찌걱하다. 그럼 내가 무슨 독을 마셨다는 건가? 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아 자연치유사로 돌아온 문숙. 그녀가 전하는 건강 해독법. 어머 맛있는 거. 이것만 먹어도 정말 밥 한 끼 뚝딱이 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공개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이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이런 사연들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을까? 그리고 그 비법은 무엇일까? 여간 궁금한 게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2의 건강한 삶을 찾은 명사를 모시고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1탄인데요. 오늘의 몸씨는요. 놀랍고 또 반갑고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자, 이분 누구실지 만나보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자연 치유사로 돌아온 영화배우 문숙 씨. 운동하라도 한 끼를 사실 것도 일거지 이 미끄러운 길에 뺐다고 그런지 인정. 내 진짜 이름은 이점순이야. 이점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마 반가워하실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아니, 맞아. 이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네. 말이죠. 1970년대 영화계를 주름잡던 원조 꽃사슴 문숙 씨 아닙니까? 맞아.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70년대에 그 이만희 감독님의 그 산포로 가는 길, 그걸로 아주 빅히트를 치시면서 인기를 기억난다. 얻으셨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수지 같은 느낌의 그 그래요? 원조 첫사랑 같은. 근데 이분이 20대 때 그만두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참 그 활동을 하셔야 될 그 순간에 그만두셔서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네.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뭐 못지않게 반가운 유혜리 씨가 나오셔서 먼저 박수. 네. 문숙 선배님께서 1975년도인가 그때 대종상 신인 여우상을 받으셨어요. 오. 저도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선배님이 미국으로 호련히 떠나십니다. 맞아. 떠나셔서 하와이에서 정착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2의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문숙 선배님이 어디 많이 아팠나요? 그러니까요. 30년 가까이 대중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그 사이에 몸, 심신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건강법을 소개해 주실 만큼 회복을 하셔서 오늘 아주 특별한 정보를 저희와 나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팬들에게는 영화배우, 그렇지만 지금의 문숙 씨는 또 자연 치유사가 되셨어요. 이분의 자연 치유사. 이야기와 특별한 건강법 나눠보죠. 자, 앞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만나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다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씨! 네. 1975년 영화 삼포 가는 길에서 개성 강한 연기로 대종상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며 당대 촉망받는 여배우였던 문수. 시대를 풍미한 여배우에서 건강 전도사로 돌아온 그녀의 건강 비결.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가 된다고 전하는 그녀의 건강 해독법이 지금 소개됩니다. 어머. 반가워하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네, 안녕하세요. 문숙입니다. 아,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75년 그 삼포 가는 길로 대종상 신인 여우상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맨해튼에서 자연치유식 요리연구원으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또 매사추세츠주의 수도원에서 인턴으로 치유식의 공부를 또 하셨습니다. 와. 자연치유사가 되셨어요. 어떠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뻤고 머리가 새카맣고 눈동자가 푸석푸석했는데 한참 만에 보니까 저렇게 변장을 하고 나왔어요. 변장치고는 자연스럽게 잘하고 나왔는데요. 이때까지 그래도 외모는 바뀌어도 한 가지는 안 바뀐 게 있어요. 뭐요? 뭐요? 수줍음. 여자다움. 그래서 항상 나는 팬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지금 막 이제 정말 실물을 뵈니까 이 단어가 생각나요. 청아하다. 맞아요. 네, 청아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저 나중에 가실 때 저 사인 한 장만 해줘요. 야. 기념으로. 네. 노무민 씨가 네, 사진도 좀 하나 찍고, 네, 그러고 싶어요. 네. 또 사인을 한 거를 또 해달라고 하면 미안하니까 제가 복사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많이 아프셨다라는 게 상상이 정말 가지를 않는데 어디가 또 아프셨고 또 고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고치셨는지 선생님 저 그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쁜 목소리 좀로 해서 좀 알려주세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할 만큼의 만성적인 그 통증을 동반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을 보이셨는데 병원에서도 딱히 원인은 알 수 없다. 그렇죠. 조사는 그러니. 이제 각 조사를 다 했죠. 네. 근데 나타나는 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주시는 게 이제 진통제죠. 네. 진통제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또 심하게 오고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배우할 때부터 조금씩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공황장애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거의 뭐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잊고 일어나서 또 하나의 길을 찾으셔서 자연 치유사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이겁니다. 영화배우 문숙의 만성 통증과 우울증을 잡은 해독법. 선생님 직접 몸을 고치신 해독법을 선생님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선 그
해독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할 수 있는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위에 해독을 해야 될 그 독이 있는 물건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물체들이 들어와서 이제 가끔 이렇게 해독에 대한 그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음식 자체를 건강하게 먹으면 그 음식 자체에서 또 해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항상 건강하게 먹는 그 식습관을 기르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한테 딱 맞는 치료법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작년에까지만 해도 드라마 겹치기 출연이니 뭐 이렇게 좀 밤낮이 바뀌고, 그다음에 시간이 쫓기니까 이렇게 빠른 음식들,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그 패스트푸드 이런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좋아하고 잘 먹는데 이상하게 피곤하고 나른하고 자도 힘들고, 그리고 또 몸이 좀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제가 뻗어 누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 딱 갔더니 피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피가 너무 막 찌걱찌걱하다. 기름기가 많다. 간을 해독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때 해독이라는 말은 이제 처음 만나셨네요. 네, 처음 들었는데 그럼 내가 무슨 독을 마셨다는 건가? 내가 무슨 뭐 독사한테 물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3일 동안 입원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완쾌가 됐는데, 다시금 요즘 제가 인스턴트 식품을 또 먹는 거예요. 햄버거니 또 그 맛있는 그 소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제가 좋아서 자꾸 먹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잘 나온 것 잘 같아요. 나오셨네요. 정말. 그래서 이용희 선배님도 한국이야? 조금 이 독을 빼시면 이게 좀 수렴해지실 것 같아요. 이제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일어서셨는데, 오늘 그 건강법 같이 나눠볼 겁니다. 자꾸 축적되는 독소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각종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피가 너무 막 찌걱찌걱하다. 간을 해독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우울증이 또 심하게 오고 37살쯤 됐을 때는 거의 눈이 안 보였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그녀. 우리 몸 안에 독소를 중화하고 해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독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문숙의 건강 해독법. 아름답지 않아요? 음향오행에 기반을 두고 오장육부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주는 오색 밥상. 어머, 맛있는 거. 저렇게 담으니까. 그렇죠? 난 우리 여배우가 이렇게 잘하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제2의 건강한 삶을 찾은 명사 특집 제1탄, 영화배우 문숙 씨 그리고 자연치유사 문숙 씨의 이제 만성 통증과 우울증을 잡아준 그 해독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열어드릴 텐데요. 우선 해독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우리 몸 안에 독소를 중화하고 없애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독소라는 건 이제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게 이제 쌓이는 노폐물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그리고 중금속이 있죠.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이나 생활용품에서 오는 그런 어떤 화학 합성 약품이라든가 가공식품 물론 에서 오는 그런, 또는 그 스마트폰이나 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서 오는 그런 전자파 독소까지 합쳐져서 많은 그 독성의 스트레스에 이제 그 시달리고 있는데요. 거기다 또 열심히 일하시는 바람에 과로를 하시고 또 그 운동 또 부족이 오죠. 그다음에 이제 수면 부족이 오니까 만성 피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적인 식사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몸과의 교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안에 있었던 그 무너진 자연 치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해독을 하지 않은 채로 독소가 계속 우리 몸에 쌓인다. 그렇다면 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원장님? 이제 전통의학에서 이제 예전부터 내려온 이론 중에 하나가요. 만병일독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자꾸 축적되는 독소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각종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도 이 해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이런 독소들이 체내에 축적돼서 각 장기에서마다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게 간에서 나타나게 되면 지방간이라든지 간염, 만성 피로 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대장과 같은 소화기관에 일어난다면 만성 변비라든지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피부에 쌓이면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여드름이라든지 기미 같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혈액에 쌓인 독소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해독이라는 말은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고요. 이런 해독작용을 이용을 우리 몸이 저절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결하지 못할 경우 외부의 힘을 빌려서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킬레이션 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혈액 속으로 이런 물질을 넣어줘서 중금속을 해독시키는 이런 방법을 또 많이 사용을 했는데 1948년부터 시행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킬레이션 요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제 몸에 독소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또 독소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독을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일단 뭐 내 몸에 독소가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자가진단법을 준비했는데요. 이 항목을 이제 소개해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으로 헤아려 보세요. 몇 개나 해당 사항인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이제 첫 번째가 눈꺼풀이 무겁고 눈곱이 많이 낀다. 그게 이제 어저께 뭘 먹었느냐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그 독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었을 때 아침에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불순물을 내보내는 거죠. 눈에 뭐가 이렇게 자꾸 나오지? 어제 뭘 드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항목. 오랜 시간 잠을 잔 것 같은데도 그 피곤이 안 풀리죠. 7, 8시간 잤을 때도 피곤이 안 풀린다. 그리고 항상 그 머리가 띵하고 아프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그 맵고 짠 음식이 땡긴다.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변비 혹은 설사가 잦다. 헤아리고 계시죠? 그리고 또 몸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붓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죠. 그다음에 항상 그 감정적으로 평안해야 되는데 그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다음에 이제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잠이 잘 안 오고 머리가 가라앉지가 않고 안정되지가 않아서 잠이 잘 안 온다. 그다음에 이제 알레르기라고 그러죠. 알레르기 반응이 잘 나타납니다. 아토피도 이제 알레르기 반응의 한 가지인데 항상 알레르기라는 것은 몸에 있는 독성을 내보내려는 몸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자주 나타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숙취 후에 몸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술을 조금 마시고 이제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풀리지 않고 하루 종일 풀리지 않는 거예요. 술이 잘 안 깨고 그런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10가지 항목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헤아리셨죠? 몇 가지가 있는지. 하나부터 뭐 3개까지 아니면 하나도 없다. 3개 이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3개 이하? 오. 어머, 액난이야. 이렇게 많으시네. 와. 4개에서 7개.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4개에서 7개. 이용식 선생님 그리고 유혜리 씨도 몇 개? 4개. 오. 저기 6번째 몸이 잘 붓는다 있죠? 그걸 평생 잘 보이자. 아니 그거 혹시 다 포함해서 몇 개세요? 7개. 7개. 스트레스 받으면 맵고 짠 음식이 땡긴다. 안 받아도 땡기는데 이건 어떻게 아니 유혜리 씨는 이제 4개라고 했는데 4개 중에 좀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좀 어떤 거? 7시간 이상 자는데도 피곤이 안 풀리고. 그래서 불면증이 좀 있는 것 같고. 잠을 깊이 못 자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수면과 관련해서 만족스럽지 않으시고. 네네. 그리고 뭐 조금씩 붓는 거. 요 근래에 조금 더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좀 몇 년 동안 쭉 그래요? 요 근래 또 갑자기 좀 그런 것 같아요. 두통도 좀 있고. 두통. 네, 그래서 이게 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몸신 가족 가운데는 이용식 씨가 7개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구합니다. 8개 이상인 분 계십니까? 혹시? 진짜? 8개 이상이 해당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젊디 젊으신 분인데. 우리가 지금 헤아려 봤죠.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부터 3개까지다 그러면 이제 독소가 쌓이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4개에서 7개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몸에 독소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독을 하면서 식생활을 개선해 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로 바꿔주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8개 이상이 된다면 빨리 급한 요법을 써서라도 빨리 해독을 하시고 큰 병이 되지 않도록 빨리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근데 혹시 하나에서 3개이더라도 유독 그게 굉장히 심하신 분들 있죠. 심하게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하나에서 3개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한 가지만이라도 심하게 오는 경우가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취해서 해독을 하겠다는 생각 이전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 우선 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 않는 거.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 뭐 내가 라면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근데 그거를 그런 버릇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해독만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먹고 있는 것 중에서 아니면 생활하는 생활 습관 중에서 아니면 사는 환경 중에서 내가 뭐에 가까운데 내가 어떤 게 힘들다. 몸이 사인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힘들다든가 아니면 내가 엘러지가 계속 있는데 어떤 거 옆에 갔을 때 엘러지가 많이 난다든가 뭐를 먹었을 때 내 반응이 많다든가 이럴 때 바로 그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안 좋은 방법이네요. 가끔 햄버거도 먹으면서 뭐 몸에 좋은 독도 푸는 것도 먹으면서 몸이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가끔 햄버거를 한번 먹어도 내 몸에서 그 자가 해독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기 때문에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드시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8개 이상이 위험하다고 해서 8개까지 쌓이지 않았으니까 난 괜찮은가 봐 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라 하더라도 그것을 풀고 넘어가야지 몸의 균형도 유지가 되니까요. 내 몸에 쌓인 독소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뜰 때 눈꺼풀이 무겁고 눈곱이 많이 낀다. 7시간 이상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린다. 하루에 몇 번씩 지속적으로 두통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맵고 짠 음식이 당긴다.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변비, 설사가 잦은 편이다. 몸이 잘 붓고 불안하고 초조함을 자주 느낀다. 침대에 누워 30분 안에 잠이 들지 못하며 불면증이 있다. 아토피, 알레르기 등 피부 질환이 있다. 음주 후 숙취가 잘 풀리지 않는다. 다음의 문항 중 1개에서 3개에 해당된다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4개에서 7개에 해당된다면 독소가 이미 상당 수준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장 해독이 필요한 수준인데요. 여러분도 자가 진단법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숙 몸신의 만성 통증과 우울증을 잡는 해독법. 자, 이 해독법은 어떤 해독법입니까? 이제 건강식이나 치유식에는 종류별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치유식 중에 하나가 매크로바이오틱이라는 음식법이 있어요. 네. 치유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암에 가장 효과가 높다 그래서 항암 음식이다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식단을 짤 때 중국의 음양오행 노장사상에서 나온 음양오행에다가 맞추어서 식단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음과 양, 더운 사람과 찬 공기, 찬 거, 그다음에 오행이 들어가 있는 식단을 한꺼번에 먹음으로 해서 우리 오장이 같이 다 건강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치유식인 경우에는 오장이 벌써 밸런스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오행을 조정해주는 방법으로 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볼 방법은 이제 동양의 음양오행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니까 네네.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연 건강식에서 저희가 해독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양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음양오행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고 체질도 틀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방법을 쓰면 효과가 납니까? 여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도 그 서양 철학을 배우듯이 거기 사람들도 동양 사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양의 의학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동양 의학을 같이 첨부를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음양 오행 자체는 어디다 갖다 놔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네, 실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매크로바이오틱 그 요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화제를 많이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요. 이 가수 마돈나 아시죠? 네. 50대인데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마돈나가 본인의 그 건강 그리고 젊음의 비결로 평소에 이 마크로바이오틱 요리를 즐겨 먹는 것에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고요. 또 헐리우드 스타인 톰 크루즈라든지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죠. 이렇게 유명 인사들이 이 마크로바이오틱 요리를 즐겨 먹는다 해서 지금 뭐 미국이나 서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건강 해독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톰 크루즈는 뭐 이 변우미지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이잖아요. 친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톰 크루즈에 대해서도 아주 전화해볼 상당한 때는. 경쟁의식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걔가 이걸 먹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따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음양오행에 맞는 식단을? 예, 제가 이제 다닌 학교가 그 Natural Gourmet Institute라고 그 자연식을 하는 그 조리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네. 졸업하는데 그 과정에서 치유식이랑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만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들어가야 됩니다. 부엌에 가서 구박을 받아가면서. 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자격증도 취득을 하셨고. 그 조리사, 자연식, 자연치유식의 조리사 자격증이 있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 음양오행이다, 뭐 매크로바이오틱 뭐 이러면서 말 자체도 저는 사실 매크로바이오틱 이런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번잡스럽고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뭐 해주다가도 이게 쉬워야지 애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이게 해먹을 수 있는데 요리법 자체가 굉장히 좀 번거롭고 어려운 이런 요리법이 아닐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음식을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고 그 이론 자체도 이렇게 하면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거를 잘 이렇게 건강식을 해서 먹으면 혹시 피부도 예뻐지나요? 아니 광채가 막 너무 나셔가지고 지금 뭐 맨 얼굴. 그러니까. 그냥 맨 얼굴이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게 식생활을 바꾸고 해독을 하면 이렇게 됩니까? 라는 본인 안에 어떤 변화를 좀 느끼셨나요? 우선 몸이 깨끗해지고, 피부가 당연히 깨끗해져요. 정신도 맑아지고. 네. 그리고 이 슈퍼마켓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서서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돈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카트에 들은 물건을 이렇게 보면 되게 비싸십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먹는 거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2의 건강한 삶을 찾은 또 본인의 건강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자연 건강식 해독법이죠. 해독법 저희가 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독소를 해독은 몸속에 쌓인 각종 노폐물인 독소를 배출해 질병을 예방. 마돈나와 톰 크루즈,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건강 해독식인 매크로바이오틱 식단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몰장사상에서 나온 그 음양오행. 음양오행에 기반을 둔 문숙의 건강식단은 오장육부의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하다는데 체질에 맞는 해독 주스를 선택하라. 주스 한 잔이면 몸속에 쌓였던 독소가 저절로 배출된다. 해독과 건강을 잡는
해독 주스의 모든 것 간 때문이야. 지금 알려드립니다. 해독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앞에 준비된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해독법은 이제 어떤 건가요? 만성 통증과 우울증을 잡는 해독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숙 선생님의 만성 통증과 우울증을 해결해준 그 해독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해독법에는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해독 주스입니다. 조금 빨리 내가 해독이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그 해독 주스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데요. 간 해독에 가장 중요한 게 레몬입니다. 레몬이 그 간의 그 해독 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몬을 많이 쓰는데 이 레몬이 기운이 찹니다. 그래서 간에 열이 많으신 분이나 그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차시거나 몸이 허약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분들은 그 사과식초로 그걸 대치를 합니다. 사과식초가 기운이 레몬보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체질에 맞는 해독 주스를 선택하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제 해독 주스로 하면 레몬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레몬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네. 체질 아세요? 본인의 저는 여름에도 발이 좀 시려워요. 전 좀 차가운 체질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레몬 청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한 6개월 숙성시켜서 참 많이 먹었어요. 그럼 저한테 안 좋은 거였네요. 레몬을 어느 정도 마시는 거는 괜찮지만 1년 내내 마신다는 거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레몬 청을 만들어서 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혹시 그 청을 만드는 거에 설탕으로 네네네. 설탕을 넣어서 한 1년 정도 되면 그냥 계속 오랫동안 먹었어요. 네네. 거기에 그 설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극으로 그 기운이 차고 그다음에 그 아주 하일리 가공된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 자연식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자, 체질에 맞게 주스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살짝 말씀하시기를 레몬 주스가 나왔고 사과 식초 주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 아세요? 내 체질이 난 뜨겁다, 나는 찬 사람이다. 이거 혹시 아세요? 알고 계세요? 간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만져보지 못하고 나는 오히려 간이 부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집사람한테. 근데 저희가 보통 그냥 겉으로 열이 많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열이 나는 거 보고 이제 저희 남편 항상 더위를 많이 타니까 자기는 홍삼을 안 먹어야 된다.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차가운 성질인데 저도 레몬 디톡스를 계속 꾸준하게 먹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잘못 알고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연우미 씨는 본인 체질 어떻게 아세요? 저는 뜨거운 쪽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악수를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나는 어디 가서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면 아유 손이 뜨겁습니다. 예, 따뜻하세요. 그래요. 그럼 난 따뜻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변호민 씨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리 있잖아요. 봐요. 체질도 체질이지만 그 사람의 그 현 상태에 따라서 또 현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체질인데 오늘 특히 손이 차다든지 이런 변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우리 체질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열이 있는 분들은 손발이 대부분 따뜻한 편이 많습니다. 이 열이 많이 나요. 땀도 많이 흘리고 체격도 약간 좋은 편이고 얼굴도 붉기가 좋죠. 그러니까 얼굴이 벌겋다든지 붉다든지 풍채가 좋은 분들이 열 체질인 분들이 많아요. 소화력도 좋고 흡수력도 좋고 거의 제 얘기입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거의 생활하지 못하고 땀도 삐질삐질 흘리고 이런 분들이 열 체질인 경우들이 많고요. 찬 체질의 경우 그 반대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발도 찬 편이 많고 약간 왜소하거나 마른 체형이 근데 많고. 잠깐만 손발이 따뜻하면 따뜻한 사람이죠. 마음이 그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그건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찬체질의 분들은 따뜻한 음식들을 좀 선호하죠. 항상 얼큰한 음식이라든지 맞아. 따뜻한 국물류, 또 소화되기 쉬운 음식들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이 괜히 싫고, 그죠? 선풍기가 오면 한기가 느껴지는 분들, 또 아랫배가 항상 차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소화력도 약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분들이 찬체질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안내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뜨거운 체질인지, 어떤 분이 찬 체질인지. 전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전 찬 체질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체질에 맞는 두 가지 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발이 차다고 마음까지 찬 건 아닙니다. 언제부터 들었어. 자, 그러면 먼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동양사상에서는 중도의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뜨겁지도 않고 아주 차갑지도 않고 가장 가운데 있는 거를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뜨거운 사람이다. 그럼 너무 뜨거운 사람은 약간 중심으로, 또 나는 너무 찬 사람이다. 그럼 약간 중심 쪽으로 가까워지면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 길을 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만드시는 거는 이제 기운이 뜨거운 사람에게 좋은, 몸이 뜨거운 사람들에게 좋은 레몬 강황 해독 주스. 제일 중요한 재료가 생강입니다. 생강나무. 생강은 찬 사람이나 따뜻한 사람이나에게 다 좋습니다. 소염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몸의 기운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약의 수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독 주스에는 생강을 많이 넣습니다. 푹 넣고. 생강이 되게 좋은 재료군요. 그다음에 이제 강황이 들어갑니다. 강황? 강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란 카레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게 무슨 효능이 있는 건가요? 이게 간이 해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이 뜨거워져 있거든요. 독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소염작용을 함께 하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은 이 강황을 거의 매일같이 먹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강황가루를 따로 사려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카레를 아이들한테 해주려면 카레 가루 포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슈퍼에서. 그걸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많은 게 들어있죠. 강황 말고도 많은 양념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황만 씁니다. 카레를 쓰면 요새 강황이 각광받으면서요. 강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몸이 뜨거운 사람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레몬 주스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레몬 주스가 짜진 병에 들은 거나 아니면 레몬 주스라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레몬을 직접 짜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카이안 페퍼라는 게 들어갑니다. 카이안이라는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중에서 가장 매운 고춧가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몸에 들어가서 열을 확 내주고는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먹기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맛도 괜찮은 카이안 고춧가루를 자연식에서는 고춧가루를 거의 쓰지 않는데 카이안 고춧가루는 씁니다. 만약에 이거야말로 없다 그러면 좀 우리 고춧가루 중에서 매운 고춧가루를 곱게 갈아서 쓰시면 됩니다. 청양 고춧가루 빠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빨간 고추여야 합니다. 그냥 빨간 고추. 그다음에 메이플 시럽을 조금 넣고 뭐죠? 메이플 시럽. 이 메이플 시럽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간에 해독을 시켜주기 때문에 메이플 시럽을 씁니다. 메이플 시럽이 없을 때는 꿀이나 설탕 넣어도 돼요? 설탕은 절대로 안 되고. 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은 안 넣으셔도 되고 꼭 넣고 싶다 그러면 현미조청 정도를 넣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메이플 시럽을 조금 약간 더 많이 먹어야지. 아니 만들다 보면 그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배합은. 네. 그리고 그날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자기 몸의 상태도 다르고 또 날씨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서 어떤 날은 간이 좋지 않을 때 이거 먹으면 역겨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물을 더 많이 넣어서 낮춰주면 됩니다. 여기에 물을 섞는군요. 그렇죠. 이게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을 이제 여기다 확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근본적으로 저는 참 궁금한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 있는 거 채로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왜 굳이 주스로 만들어서 먹는 건지. 이걸 조금 더 빨리 흡수가 돼서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주스를 만들어서 요거를 합쳐서 만든 게 주스입니다. 특히 공복에 마셨을 경우에는 이게 빨리 몸으로 들어가서 빨리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해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황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의 뭐 성질이나 효능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고요. 온중지구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구역질이 날 때 그것을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위장관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각종 음식물의 독을 해독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날 생선을, 회를 먹을 때 곁들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독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 강황은 한의학에서는 석은활락이라고 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기혈 순환을 돕게 됩니다. 대표적인 질환 50견에 바로 이 강황이 주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뜨거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스테디 매칠 뜨겁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오 박사님? 차가운데요. 뜨거워요, 뜨거워. 이거는 이렇게 병째 드리면 또 나눠주시는 분이 저희 계세요. 견주고. 가진에서 나오는데 아주 주부. 자동으로. 바디 색깔하고 맞는다. 예. 네, 색깔도 좋고 맛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향이 여기까지는. 향은 참 좋으네요. 근데 먹어야 돼, 이거. 마지막에 가라앉은 건 굉장히 진하니까 이걸 오한진 박사님 드리자고. 그렇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야, 어떻게 알았지? 일단 뭐 향은 레몬 향이 거의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몸이 뜨거우신 분, 체질적으로 뜨거우신 분에게 아주 좋은 해독 주스입니다. 야, 생강향이 싹 나네요. 우리의 간을 위하여.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약간 매콤하면서 아주 맛있어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러니까 엄행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물을 더 많이 부어서 희석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카얀을 조금 더 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걸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을까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좀 해서 희석시켜서 나가실 때 요만큼 가져다니면서 하루 종일 조금씩 마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제가 차가운 체질이거든요. 네네. 아, 이번엔 좀 쉽게. 네네. 제일 중요한 재료가 생강입니다. 생강 역시 생강이 들어갔고요. 생강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그 생강을 넣을 때도 그 말린 생강과 그 젖은 생강이 있는데 말린 생강이 열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아주 차고 소화기관이 아주 나쁜 분이나 겨울에는 이 말린 생강을 또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카얀 페퍼를 이제 조금만 넣을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황이 들어갑니다. 메이플 시럽 넣겠습니다. 메이플 시럽 넣고 제법 넣고 사과식초를 넣습니다. 사과식초 그러네. 가리는 사과식초네. 껍질까지 다 주스를 짜서 이게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몸에 좋습니다. 사과식초. 그다음에 이제 물을 좀 다시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을 저는 해독 주스 만드는 법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몸이 차거나 그 그분들은 되게 소화기관이 약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특히 이 주스 같은 거 하실 때도 조금 더 약하게 부드럽게 충격이 되지 않게. 자, 몇 잔이 필요하죠? 저기 차신 분 저하고 하나, 셋, 넷 하고 좀 역시 여자분들이 몸이 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찬 분들 먹는 그 밑에. 이쁘다. 색깔은 이쁘네. 세 분밖에 그리고 없어요? 뒤에 드리고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매콤, 새콤, 달콤한 맛이 강한 향을 싹 잡아주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입안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침이 싹 고이면서 저는 맞아요. 일단은 이게 식초라서 그런지 굉장히 입안에 이 침이 확 돌면서 뭔가 땡기네요. 사과라는 재료가 더운 과일이구나, 더운 성질의 과일이구나 하는 걸 좀 처음 알았네요. 그 사과라는 그 과일과 레몬이라는 과일을 보면 사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부에서 자라죠. 그래서 그 가을에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레몬에 비해서는 사과가 더 따뜻합니다. 레몬이나 뭐 망고나 뭐 무슨 파파야나 그런 것들은 열대성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열대에 사는 사람들의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반부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 열대에서 나는 과일만 먹는다면 오랜 시간이 가지 않아서 몸에 차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형순성역이라고 합니다. 그 형태는 환경에 적응하되 성질은 그 역으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알로에 같은 것들이 사막기후에서 자라지만 그 성질은 노회라고 해서 굉장히 찬 성질로 설사를 유발하는 어떤 사화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성순서. 사과 좋은 거는 뭐 너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또 연구 결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과는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일입니다. 아 진짜? 왜? 아 진짜? 왜? 매일 사과 한 개씩 꾸준히 먹으면 바로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껍질째 먹는 사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코넬 대학의 연구팀이 사과 껍질을 분석한 결과 사과 껍질 속에 있는 트리테르페노이드라는 성분이 바로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암세포를 또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연구팀은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이 과육만 먹는 것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높은 항암 작용하는 것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걸 알은 게요. 해독 주스 정확하게 자기 체질을 알고 먹어야지. 왜 해독 주스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는 레몬 디톡스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아무나 저 지금 대기실에 하나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항상 그걸 자주 마시고 다녔는데 제 체질은 찬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레몬 디톡스만 그리고 레몬 제가 혼자 만든 10개를 짜갖고 막 그것도 마시게 됐거든요. 얼마나 이게 정말 자기 체질도 모르고 무식하게 먹었나. 오늘 알려준 거 사가지고 이거는 정말 제가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손발이 따뜻하고 열이 많은 뜨거운 체질은 레몬 강황 주스로 해독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레몬즙을 넣어주는데요. 레몬은 한 개의 양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채 썬 생강 2스푼과 강황가루 1스푼을 넣어줍니다. 카이엔 고춧가루를 1티스푼 넣어주는데요. 카이엔 고춧가루가 없다면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메이플 시럽 1스푼을 넣은 다음 뜨거운 물을 유리병 가득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차가운 체질은 사과 식초 주스로 해독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채 썬 생강과 생강가루를 2스푼 넣어주고 강황가루를 1스푼 넣어줍니다. 카이엔 고춧가루를 1티스푼 넣은 뒤 메이플 시럽 1스푼과 사과 식초 반컵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을 가득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숙의 건강을 되찾아준 두 번째 건강 해독법. 음양오행으로 그 메뉴가 짜진 음식으로 건강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밥을 오장육부에 쌓인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오색 밥상이 그 주인공. 흡수할 수 있도록 불려주죠. 뭐 이분들 몸에서 해독되는 게 몸신 가족들의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문숙의 해독 밥상. 지금 공개합니다. 자연치유사 문숙 씨의 만성 통증과 우울증을 잡아준 자연 건강식 해독법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밥상이 차려졌는데요. 어떤 해독법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이제 그 음양오행으로 그 메뉴가 짜진 음식으로 그 건강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오색의 5가지 기운이 곧 목하고 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수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목의 음식은 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화의 음식은 심장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의 음식은 그 위나 비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오행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토의 음식이 그렇고, 그다음에 금의 음식은 이제 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대장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는 신장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식이죠. 이렇게 다양한 색과 다양한 효능이 있는 음식들로 이제 나눠져서 저희가 오색 밥상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서양에서도 뭐 특별한 캠페인도 벌인 적이 있다면서요? 1989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기들 주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루에 5가지 색깔을 먹자. 그래서 5 a day. 하루에 5개를 먹자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개의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먹자고 해서 시작을 해보니까 심장병, 당뇨병, 혈관병 같은 이런 성인병을 한 30% 정도 줄여지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이 캠페인이 퍼져나가게 된 그런 캠페인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음식인데 역시 제일 중요하네요. 밥이 먼저 나와 있네요. 쌀. 네. 그래서 이제 그 건강식에서는 그 아주 어느 그 건강식을 막론하고 이 쌀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소화기관을 돕기도 하고 많은 그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현미쌀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현미에는요, 그 폐와 대장에 좋은 금의 기운이 담뿍 들어있고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섬유질이 많아서 그 장을 항상 그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현미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통곡물이 되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현미로 밥을 잘 하는 게 우선 중요해요.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영양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현미를 불려주죠. 얼마나 불릴까요? 7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아침을 먹을 거면 저녁 때 불리기 시작하고 저녁을 먹을 거면 아침에 불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2시간 정도 불리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죠. 아주 하얗게 되고 쌀을 여기다 넣고 현미 불리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알지만 밤에 자기 전에 이게 잘 씻어서 해놓으면 되니까요. 찹쌀 20%. 찹쌀 20%.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찰기가 너무 없으면 또 맛이 없어요. 네, 그리고 찹쌀은 기운이 더 따뜻하죠. 그래서 소화기관에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 정도를 넣으면 밥이 이렇게 눅진눅진해지고 더 차지고 또 겨울철에는 훨씬 더 끈기도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쌀과 콩은 산성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산성 음식을 어떻게 알칼리화 시키느냐 하는 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게 바로 해조류,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그 수의 기운이 강한 음식이죠. 그리고 그래서 다시마를 한 조각 넣고 이 다시마를 넣으면은 다시마 속에 알긴산이라고 끈적끈적한 거 있죠. 이게 나와서 현미밥을 좀 끈기 있게 해주고 맛깔스럽게 해줍니다. 이제 가정에서 활용하실 때 이렇게 밥할 때도 넣으시지만 고구마 같은 거 삶을 때 함께 넣으시면 훨씬 맛있어요. 아이디어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 밥을 45분이나 1시간 동안 충분하게 옅은 불로
한참 동안 해주셔야지 먹을 만한 현미밥입니다. 한의학에서 이제 쌀도 약재로 썼었죠. 이제 맵쌀은 갱미라고 했고요. 찹쌀은 남이라고 했고요. 1년 이상 묵힌 쌀은 진륜미, 진창미라고 해서 다 용도를 달리 했습니다. 이 갱미는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죠. 그러니까 결국 독이 없고요. 위를 조화롭게 하고 뼈를 튼튼히 하고 양기를 북돋아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배탈이 나거나 설사가 났을 때, 발증이 날 때 이 쌀을 끓여서 먹으면 발증도 먹고 뱃속도 진정이 되죠. 자, 밥이 그새 다 됐네요. 신기하다. 아, 좋아하시네요. 네. 밥이 이렇게 금방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완성이 됐는데, 이야, 색깔 봐요. 어머, 또 다시마 하나 들어가니까 밥이 밥 자체가 아주 품격이 달라지네요. 이건 꼭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죠? 예. 밥을 이제 이렇게 우선 이렇게 아니, 무슨 내고. 밥을 또 이렇게 예쁜 접시에 담가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이 밥을 그 뭐 고기 음식이나 이렇게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쁜 그릇에 간을 해서 아주 이쁘게 내놓는 게 그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오에다가 뿌려주면 그러네. 밥만 했을 뿐인데 한 자리 요리 같아요. 그렇죠. 한개 요리.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검은 접시에 진짜 먹음직하다. 색깔도. 예. 자, 오색 밥상의 첫 번째. 와. 요리 같아. 야, 훌륭합니다. 진짜 요리 같아. 요리 같아. 요리. 폐와 대장에 좋은 현미밥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불린 발화현미를 밥솥에 담고 발화현미의 20% 되는 양의 찹쌀을 넣어줍니다. 돌소금 2꼬집을 넣고 다시마 1조각을 넣어주는데요. 약한 불에서 45분에서 1시간가량 푹 익혀주면 단백질과 칼슘 가득 건강식 현미밥이 완성됩니다. 찌어낸 밥 맨밥만 먹어도 입에서 아주 얼마나 달아요. 예. 근데 여기에 또 이번엔 다른 색깔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색 밥상의 두 번째 밥상 반찬은 어떤 건죠? 이 병아리 콩을 이용해서 그 토에 강한 음식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예, 어떤 음식이 만들어지나요? 재료가 좀 여러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병아리콩 샐러드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음식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무침이라고 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병아리 콩이 콩 중에서도 그 토의 기운이 가장 강한 콩이에요. 지금 이제 원래 콩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걸 12시간 불렸을 때 이렇게 퍼졌는데 이 머리가 바로 병아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병아리 콩이라면서요? 그 병아리 같이 생긴 게 뭐냐면 그 싹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루만 있으면 벌써 바로 싹이 나와요. 이 병아리 콩이 이때는 좀 이렇게 브라운 색깔 나면서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긴 노랗죠. 이게 이제 삶을 때 강황을 넣고 하는 거예요. 강황이 아주 그 토의 성질이 강한 음식이죠. 그래서 강황을 넣고 삶으면 이렇게 노란 색깔이 잠깐만요. 무슨 맛일지 참 궁금해서. 강황을 넣고 삶았대요. 근데 크기도 더 커진 것 같아요. 불렸으니까. 불렸으니까 그렇게 이 커지는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이게 원래 맛있는 와! 그래요? 진짜 소금도 안 들어갔는데 굉장히 고소하고 간이 돼 있죠? 예, 무슨 밤 병아리 간식으로 먹으면 좋겠는데. 그 주재료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다 붓겠어요. 와, 많이 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같이 넣는 게 제가 도마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마도는 화의 성분이 아주 많은 음식입니다. 이 화는 심장을 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이게 데치신 건가요? 아니면 이 마이스네이드 하셨나요? 그 토마토는 그냥 먹었을 때보다 그 물에다 담궈서 살짝 데친다고 그러죠? 넣었다가 꺼내면은
맛이 훨씬 달라집니다. 그거를 같이 여기다 섞는 거죠. 샐러드니까. 손도 크셔. 기름인가요? 올리브유죠. 올리브. 올리브유가 이게 토의 기운이 강한 기름이고 음식에다가 충분히 이거를 이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맛있는데요. 네. 맛있는 병아리콩에 네,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법 뭐 들어간 게 없습니다. 한나는 병아리콩과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제 여기다가 섞을 것은 이제 파슬리가 들어갑니다. 파슬리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이걸 조금 이렇게 해서 더 예뻐지네요. 더 예뻐지죠. 예.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감각이 중요합니다. 네. 그때 이 감각에 따라서 벌써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가 분배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면서부터. 벌써 소화가 시작됐나요? 와, 이것도 역시 와, 맛있겠다. 병아리 머리 같아. 몸통은 어디 갔을까? 이렇게 담아서 여기다가 마지막 남은 그거를 이제 그걸 아꼈던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좀 있어 보인다. 아유, 이렇게 야, 요리다. 두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와. 너무 좋다. 야, 맛있겠다. 파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또 좋은 건 굉장히 손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연식은 항상 먹는 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남은 거 가지고 또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조리 방법이 간단합니다. 토마토 좋은데요. 멋지다. 병아리콩과 네. 만나면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 이제 병아리콩은 그 세계 10대 아주 슈퍼푸드로 알려진 건데요. 대두의 경우에는 기름 성분이 좀 많은데 이건 약간 팥과 같이 전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드시면 굉장히 담백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들어있는 성분은 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소플라본도 충분히 들어있고요. 특히 비타민 B1하고 비타민 B2라는 이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들은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타민이에요. 이 비타민 들어있고 또 칼슘이라든지 철분 같은 무기질도 아주 충분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준환 기자, 토마토 네. 한번 또 짚어볼까요? 네, 그러죠. 토마토하고 건강과 관련된 논문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2011년 1월 7일자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요. 일본의 도쿄대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그 연구팀에 따르면 바로 토마토에 함유된 옥타베카디에노치산의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매일 토마토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출 뿐만 아니라 바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바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성 질환에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먹어야겠다, 이거. 토마토. 위와 비장에 좋은 병아리 콩 무침 레시피. 물에 불린 병아리 콩을 약 30분간 삶아주는데요. 이때 강황가루를 넣어주면 해독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살짝 데쳐 껍질을 깐 뒤 한 입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삶은 병아리 콩을 방울토마토와 함께 버무려줍니다. 올리브유와 돌소금, 후추로 간을 한 뒤 파슬리를 뿌려 마무리해주면 영양소 가득한 병아리 콩 무침 완성! 다음 음식이 또 기대되네요. 이번에는 어떤 음식인가요? 네, 이게 이제 콜라비 절임을 해봤는데요. 네. 이 콜라비라는 건 이제 무과에 속하는 거죠. 이거죠, 이거. 그렇죠. 콜라비. 이렇게. 네. 요즘 뭐 많이들 또 네. 찾는 그런 채소이기도 하고요. 이게 아주 맛이 있어요. 네, 맛있어요. 무도 맛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맛이 있고. 근데 텄네요. 텄어. 알이 터졌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의 맛도 나면서 아주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그렇게 양념을 하거나 조리하지 않아도 그냥 먹어도 배같이 맛이 있어요. 이 무과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무에 있는 소화효소가 현미를 소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팔떡궁합이죠. 그래서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뭐 콜라비가 있고 무가 있고 사실 뭐 비슷하면서도 약간 조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영양학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무하고 무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실은 양배추하고 순무를 교배해서 했기 때문에 양쪽의 장점을 좀 함께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독일 지역에서 많이 먹고 있는데요. 실제 칼로리를 보면은 100g에 27kcal니까 굉장히 칼로리가 낮아서 살찔 염려 없이 드실 수가 있고요. 항산화 영양 성분인 비타민 C가 100g에 62mg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보다 거의 4배 정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무 종류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콜라비는 그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그 씹기가 참 불편해요. 그래서 껍질을 잘 벗겨내셔야 됩니다. 벗겨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박 뭐 김치 썰듯이 이렇게 나박 얇게 해줘야지 사실. 얇게. 그런데 그것도 이걸 좀 보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조금 두껍게 썰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바로 먹고 싶으시면 조금 얇게 썰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간 정도를 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제가 이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 이렇게 쉬운가 그러고. 콜라비 절임이에요? 절임이죠. 근데 이걸 이제 병 같은데 뚜껑이 있는데 꼭 이런 병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무 병이나 병에 넣으시고요. 아무 병에나 넣으시고 여기다 간장을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간장을 넣어요. 네. 진간장이죠? 진간장이죠, 그거? 아니, 그냥 간장이면 됩니다. 아무 간장. 육간장, 진간장. 그리고 이렇게 흔들는 거예요. 이렇게. 물들이네요. 이렇게 흔들면 이게 간이 배서 제대로 이제 한 15분 정도 놔두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게 맛이 들어요. 간장도 발효식품이니까 해먹어요. 건강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끝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보통 이제 15분 정도 두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게 잘 스며들죠. 거기다가 이제 올리브유를 좀 넣어. 또 흔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간장이 밴 다음에 괜찮은데요, 이거? 올리브유를 먼저 넣으면 간장이 안 배요. 아, 맞다.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후추도 좀 넣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파슬리를 좀 넣고 싶으면 좀 넣고 저는 여기다 구기자를 좀 넣습니다. 어떨 때는. 구기자를 좀 넣기도 하고. 구기자. 그럼 빨간 게 이렇게 간장을 먹어서 이렇게 톡 불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이야. 다 된 겁니다. 섞인다. 그럼 그게 무슨 맛이에요? 맛있는 맛이요. 이제 여기에서 식초는 자기 초이스예요. 넣고 싶은 사람은 넣고 안 넣고 싶은 사람은 안 넣고. 저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2개를 만들까요? 그럴까요? 하얀 접시로. 네. 음식을 하실 때는 뭐를 양념을 많이 넣어서 요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선 이게 먹을 수 있다는 걸 우선 인식하시고 여기다 하나씩만 넣어서 요거는 맞다, 요거는 나한테는 아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콜라비를 그냥 맨으로 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뭐 간장 넣고 흔들어, 올리브유 넣고 흔들어, 후추 살짝 들어가고 파슬리 조금 넣었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여기는 이제 식초를 조금 넣어볼게요. 네, 이거 사과 식초네요. 아까 남은 사과 식초. 15분 동안 절여지지 않았는데 그 맛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간장이? 금방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조금 있으면 더 맛있어지죠.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날 먹어도 맛있어요. 네.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 맛. 네, 그죠? 진짜 궁금한데. 약간 상상이 안 가는 맛? 네.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죠. 자, 이쪽은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진짜 간단해요. 좋네. 네네. 진짜 음식이 좋아. 적당히 반씩 나서. 여러분 허락하시면 제가 지금 맛을 보고 싶은데. 네. 진짜로? 네. 야,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조코마카도 드셨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죠. 15분 안 기다려도 일단 괜찮고요. 네.
재밌네. 그러니까 왜 여기에 단맛을 추가하지 않았는데 이 무 자체에 단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씹는 맛에 간장이 또 감칠맛이 나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육회를 하거나 이럴 때 여기에 설탕도 들어가고 소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딱 드시면 완전 개운한 하나의 요리가 되고요. 지금 뭐 손도 별로 안 닿았는데 이렇게 요리가 됐습니다. 와. 폐와 대장에 좋고 현미밥 소화를 돕는 콜라비 절임 알려드릴게요. 콜라비는 껍질을 깐 뒤 나박 썰어줍니다. 뚜껑이 있는 유리 용기에 콜라비를 넣고 간장 3큰술을 넣은 뒤 흔들어 주는데요. 이때 취향에 맞게 레몬즙과 사과 식초를 넣어주면 더 새콤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째 음식이네요. 이번에는 색깔이 더욱더 다채로워졌어요. 이 음식에는 5가지 음식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5가지 색깔이 그렇죠. 5가지 그 기운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음식 중에서 뭐 생으로 한 거 있고, 익힌 거 있고, 그다음에 푹 삶는 음식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자, 5가지 이제 색깔이라고 하면 지금 봐도요, 흰색이 있고, 그렇죠. 이제 붉은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고, 노란색, 또 녹색이 다 있네요.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파슬리가 이제 여기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파슬리의 중요성이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 파슬리를 많이 드셔야 되는 이유가 요즘 중금속 그게 높아지죠. 생선에서도 그렇고 또 농약을 친 야채를 먹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파슬리가 몸에 들어가서 그 중금속을 자기 몸에서 붙여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지금 처음 나온 채소가 단호박과 표고버섯, 샐러리 이런. 이 단호박이 토의 성질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단호박은 늘 특히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단호박을 옆에서 항상 두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표고버섯은 이제 수의 음식이죠. 이제 물의 음식, 검은 음식인데 검은 콩과 표고버섯 또 뭐 팥 이런 것들이 다 수의 음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많이 먹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스튜에 같이 넣으면서 같이 한 걸로 끓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가 한 끼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봐도 뭐 이거 끓이는데 맛이 없을 리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냉장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고 한두 가지만 같이 보면 뭔가 완성된 한 접시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게 기름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다른 기름이죠. 기름이 코코넛 기름입니다. 코코넛유라고 그래가지고 올리브유와 코코넛유를 건강식에서는 참 많이 씁니다. 한식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은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갔을 때 산화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불로 조리를 할 때는 옛날에는 우리 왜 돼지기름을 쓰지 않았습니까? 돼지기름이 바로 포화지방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항상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돼지기름이나 소기름을 쓰지 않죠. 그 대신에 식물성 포화지방산이 바로 코코넛유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불포화지방산으로서 아주 몸에 중요하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뭐 아마스유나 그런 기름들은 뜨거운 불에서 조리를 하지 않죠. 이 코코넛 오일 하면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올리브유 자체가 불포화지방산인데 불포화지방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온도에 약해요. 그리고 특히 더 한 것은 산화에 약해서 굉장히 산화가 좀 빨리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을 좀 균형 있게 먹는 게 좋은데 이 마크로바이오틱 요리에서는 동물성 지방 같은 것을 거의 먹지 않으니까 아마 식물성유에서 가능하면 이 지방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팬을 조금 이렇게 달군 다음에 불이 우선 약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코코넛 우유를 먼저 넣죠. 그리고 야채, 이 스튜나 국이나 아니면 이런 조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국물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양파를 얕은 불에다 우선 조립니다.
그럼 양파를 먼저 넣는 건 물이 나오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파에서 단물이 나옵니다. 단물. 근데 이걸 빨리 볶아버리면 그 효과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서히 볶으면은 이게 그 투명하게 되죠. 그 투명한 상태가 가장 달고 부드럽고 맛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음식을 넣었을 때 가장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식 그 야채의 기본이 양파, 당근, 샐러리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있으면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응용을 해서 모든 그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양파를 우선 넣고 아주 이게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다음에 그때 이제 불을 조금 올리면서 그때 이제 다른 야채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른 야채들을 넣어서 같이 끓여주는 겁니다. 볶아서. 야, 저기 소고기 들어가면 맛있겠다. 진짜. 소고기 스튜. 맞다. 뭐 여기에 이제 육수를 넣으면 스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제 표고버섯까지 넣고요. 단호박도 있으니까 조금씩 더 익혀가면서 하셔야 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렇죠. 색깔이. 요 상황에서 물을 이제 조금 붓고 많이 붓지 않고 자작하게 붓고 그다음에 이제 소금. 이건 푹 끓이는 음식에는 저는 그 돌소금을 오줌는 식으로 아주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기온도 따뜻하고 맛도 있고 그래서 돌소금을 충분하게 넣어준 다음에 조금만 넣으면 후추를 끓이고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좋은 정보를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면 오래전에 그렇게 만성통증하고 깊은 우울증으로 힘드셨다는 걸 저희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해독법을 자체가 또 이런 거를 자신을 돌보는 과정 중에 스스로 또 힐링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음식을 먹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썰고 거기다 마음을 집중을 하면서 그 마음이 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독이라는 게 꼭 음식이나 밖에서 들어오는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독이나 감정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신을 집중한다든가 자기가 맑은 마음을 가질 때 정화가 되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건 독이 아니고 보면은 싫어지는 게 그 바로 독이죠. 저희가 근데 이게 조금 끓여지는 동안에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이 표고버섯 하면 이제 비타민 D 뭐 먼저 떠오르는데 표고버섯 뭐 등 해서 재료의 영양적인 효과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조리셨는데요. 거기에 들어간 재료들이 정말 좀 해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저게 들어있는 성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비타민 D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표고버섯은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햇볕에 한 20-30분 좀 쬐었다가 드시는 것이 그 비타민 D를 잘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들어간 재료 보니까 샐러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샐러리의 경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뇌에 있는 그 염증 세포가 점점 많아지는 걸 좀 줄여줘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조금 강화시키고 두뇌 세포를 건강하게,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또 이제 단호박을 넣었는데요. 이 단호박에는 칼륨이 많아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필요 없는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도 있고요. 베타 캐로틴도 많은데 여기에 또 루테인이라는 시력 강화해주는 그런 성분도 저 단호박에 들어있습니다. 말씀 지금 상당히 이제 졸여졌어요. 여기에 뭐 조금 더 보태는 재료들이 있네요. 그렇죠. 이제 이만큼 졸여졌을 때에 토마토는 마지막에 나중에 넣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게 확 퍼져서 그런데 이 토마토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칼칼해지죠. 그 외국 생활 참 오래 하셨는데도 토마토 말씀하시네요. 자, 마무리에 넣고 그다음에 마무리에 이 카레가루를 조금 넣어줘요. 이때 카레가루로 뭐 풍부한 향이 여기에 더해지면서 그렇죠. 카레 라이스만 할 때 저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넣어서 약간의 향내만 풍겨도 아주 맛이 있습니다.
이제 파슬리로 조금 넣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이제 한 번 더 끓여놓은 게 하나 있어. 그럼요. 제가 그 사이에 끓여놨습니다. 네. 자, 완성된 채소 조림 스튜. 와. 보이세요? 아, 이 색깔 좋네요. 색깔이 노리끼리하고. 오,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그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을 넣고 싶을 때 올리브유를 넣고 싶다 그럴 땐 이때 넣으면 돼. 끓일 때 넣지 말고 다 끝난 다음에. 맛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끼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업신여기면 안 돼. 야, 거기다 안심 황금만 넣으면. 사실 뭐 그런 점도 있네요. 그렇게 조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마무리 한번 올리브유 그래도 살짝 한번 그럴까요? 해볼까요? 그래도 그러면 이게 또 맛이 그렇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요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오장육부와 전신에 좋은 각종 채소가 들어간 채소조림 알려드릴게요. 냄비를 살짝 달군 뒤 코코넛 오일을 부어주고 양파를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단호박, 당근, 샐러리, 표고버섯을 넣어줍니다. 자작하게 물을 붓고 돌소금을 2꼬집 넣어서 간을 하고 약 10분간 끓인 뒤 방울토마토와 카레가루 2스푼을 넣어주고 약 20분간 더 끓입니다. 한 끼 식사에 영양소가 가득 들어간 채소조림 완성! 해독을 위한 오색밥상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앞에 아주 초록의 풀밭이네요. 네. 고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 어린 새싹, 목의 기운을 가진 어린 새싹의 이제 샐러드인데, 이것도 샐러드인데요. 이 어린 새싹은 우리 몸에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운 자체가 어리기 때문에, 물론 그 양분도 중요하지만 양분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식품의 기운을 먹습니다. 이거 뭐 간단하겠는데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거는 워낙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음식을 할 때 푹 끓이고 삶고 찌고 하는 걸 다 하지만 거기에서 꼭 어느 정도의 그 야채는 조리를 하지 않은 것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데 요리를 가서 좋은 음식점을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좋은 야채를 이렇게 주고 요걸 이렇게 따로 주죠. 이렇게 옆에다가 네가 알아서 드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치는 거예요. 근데 칠 때는 항상 뭘부터 친다? 올리브유를 먼저 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숨이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올리브유를 항상 먼저 칩니다. 올리브유를 정말 많이 쓰시는 우선 충분히 올리브유를 먼저 쳐서 일단 약간의 그 기운을 좀 반짝거리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소금 간, 약간의 소금,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금을 하고 소금 간을. 그다음에 후추를 조금 치고 사실 뭐 이렇게만 먹어도 좋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새콤한 맛이 들어가면 좋은데 거기에 아까 그 해독작용 했을 때 같이 레몬이 있고 사과 식초가 있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로 쓰셔도 되고 둘 같이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레몬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어요. 레몬즙을 하나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과 식초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넣어서 너무 시지 않게. 그런데 그 신 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간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신 게 좋죠. 근데 몸이 약하시고 그 기운이 차신 분들은 신 걸 싫어하십니다. 신 거를 좀 약간 진저리를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조금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넣는 게 맛이 있을 겁니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담으면 간단해.
야, 지금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진짜. 아우, 맛있다, 벌써 맛있잖아요. 아유. 진짜 저기다 등심은. 야, 등심 하나 올려놓으면 정말. 차가운 승질?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여기 저기 육수파가 있어서요.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간장의 활동을 도와 소염작용을 하는 새싹 샐러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린 잎 새싹에 올리브유를 둘러줍니다. 꽃소금과 후추를 넣어 간을 한 뒤 레몬즙과 사과식초를 취향에 맞게 넣어주는데요. 새싹은 간장과 담낭을 도와 해독을 하기 때문에 해독 건강식으로도 제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속 독소를 배출할 수 있다는데 이걸 약간 끌면서 뒤로 이렇게 오장을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숙이 직접 알려주는 해독 요가 지금 공개합니다. 음양오행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뭐 지금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오정육부에 다 좋은 오색의 밥상이 만들어졌고요. 참 주부 입장에서는 이게 편한 게 재료만 구입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쓱쓱쓱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살짝 데치고 끓이고 뭐 무치고 해가지고 밥상 아주 근사하게 완성해봤습니다. 조민희 씨. 네. 탐나죠? 먹고 싶어요. 아, 그래. 입에서 막 침이 지금 막 고이고 아니, 근데 있어가지고. 주부는 무턱대고 네. 일단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일단은 정말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일단 조리법이 너무 간단하고, 사실 이제 예전에는 건강식 하면 건강은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맛이 없었잖아요. 근데 맛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주부님들이 다 지금 탐내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아요. 유혜리 씨 솜씨 있으시죠? 보니까, 저기다 고기 하나 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기가 안 되면 치즈라도 좀 어떻게. 근데, 저 정도에서도 충분히 맛이 나겠어요. 먹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음양오양에 걸맞는 오색 밥상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요. 먹을래요. 먹어야죠. 예, 드디어 시식의 시간입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나오시죠? 전문가분들도 나오셔서 한번 맛을 보시죠. 이거를 하나는? 어떻게 건강식 가장 궁금했던 것부터 한번. 네. 아, 아, 여기. 난 이게 막 콩 아주 좋습니다. 콩 좋고요. 콜라비도 한번. 콜라비 예, 밥도 콩과 또 이렇게 쌀떡처럼 야, 이리 오세요. 어떤 게? 어떻게 밥이요. 밥이 찹쌀떡처럼 쫄깃쫄깃하고 어머 이게 맛이 아까 소금 간 있잖아요. 이것만 먹어도 궁금해. 정말 밥 한 개 뚝딱이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 맛있는 거. 밥을 또 저렇게 담으니까 그렇죠? 유혜리 씨 지금 저는 이거 카레 맛 나는 거요. 예, 채소 조림. 너무 맛있어요. 그 느끼하지 않고,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상큼하고, 정말 기분도 좋아져요. 고기 없이 괜찮겠어요? 고기 필요 편하죠?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먹어보니까 이 각각의 음식이 갖고 있는 그 원재료의 맛을 죽이지 않았어요. 강한 가루를 맞아. 넣었는데도 맞아요. 죽이지 않았고 굉장히 이렇게 먹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 식생활에 잘 접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결국은 재료 본연의 맛을 다 살리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이 재료만 섞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충분히 아주 다양하고 즐거운 식감도 다 만들어내면서 지금 뭐 이분들 몸에서 해독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막 어디로 해독돼서 날아가고 있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기 힘드니까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하는 그 비빔밥 형식 있잖아요. 아하. 그게 혹시 가능하면 또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이게 가능하죠. 한번 좀 만들어 주세요. 비빔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네. 남으면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거기에? 여기다 이제 이 야채를 좀 충분히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콩을 좀 넣고, 그래도 지금 여기저기 들어있는 그 오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넣을까요?
나는 원래 음식 욕심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상하네. 한 원장님, 네네. 사실은 한의학에서도 해독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매우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밥상 이렇게 받아보셨는데 네. 이거는 뭐 약과 같은 밥상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안에 독이 없어요. 네. 그거 자꾸 중요한 체내에 그 불필요한 음식물들이 들어감으로써 독이 쌓이게 되는데 맞아요. 지금 이 먹는 음식에서는요 전혀 인공의 조미료라든지 첨가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음식을 계속적으로 먹어주면 그동안 쌓였던 노폐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고 새로 쌓이는 독소는 없으니까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밥 먹을 때 자꾸 뭐라고 하는 게 독이야. 그냥 한번 비빈 걸 드셔보세요. 진짜. 고추장도 훨씬 맛있고. 아, 고추장도 맛있네. 차돌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비빔밥이 어디 있어요? 야, 역시 그래요? 야, 난 너무 먹는다. 엄돌리님, 또 후배에 좀 이렇게 변신했다고 할까요? 이 모습 보시면서 어떠세요? 나는 우리 여배우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요거 하나 먹어보니까 다 그 개성과 향을 살렸어. 맞아요. 맛하고. 그래서 진짜 철저히 배워갖고 왔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향오행에 기반을 두고 오장육부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주는 오색 밥상. 여러분도 오색 밥상 드시고 몸신 되세요. 자연 건강식으로 해독하는 방법들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문숙 씨가 나오신 김에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고요. 세 번째는 그 해독을 돕는 그 몸의 동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동작으로 그 해독을 돕는 걸 몇 가지. 요가 동작이라 하면 뭐 쉽지 않은 동작들입니까? 아니 쉽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요가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용식 씨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유혜리 씨와 이용식 씨 나와주실까요? 이제 우선 그 발바닥이 앞에 보세요. 땅에 닿는 거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발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거를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몸의 중심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거. 다시 올라오고. 고든 자세로 이렇게 딱. 그렇죠. 여기에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물을 엎으면 안 되니까 물을 안 엎을 정도로 내려가고 다리를 써야 돼. 발을 써야 돼. 올라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발을 하나를 오른 다음에 반대편 손으로 무릎을 잡고 그 뒷손은 그냥 뒤로 자연스럽게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리고 약간 끌면서 뒤로 이렇게 오장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숨을 들이쉬고 조금 약간 쉬었다가 숨을 내쉬면서 조금 더 뒤틀고 그 오장을 이렇게 틀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해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한 그 포즈는. 그리고 이 척추가 늘어나면서 장이 있는 복부가 돌아가기 때문에 척추가 길어지고 키도 커지고 두 번째 동작은 이제 그 가부장제 하시는 거 아시죠? 가부제 먼저 거 많이 해. 숨 들이쉬면서 척추를 늘리세요. 위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디까지? 우와. 우와.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배부터 당겨서 올라오시고. 이거는 이제 이 골반 아까 말했던 그 몸의 중심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된 포즈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주어진 시간 내내 문숙 씨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배우 문숙 씨를 기억을 하시면서 추억에 젖은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 내내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먹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나이 먹는 게 두렵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먹는다고 그래서 건강이 무조건 나빠져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현명하기 때문에 자기 몸의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젊어도 봤으니까 또 늙어도 봐야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내 몸과 함께 하면서 같이 늙어가는 게 전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독의 요체는 자연스러움이다. 그렇죠. 유혜리 씨, 해독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는데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독을 쫙 빼고 가서 이제는 오늘 배운 음식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요. 그래서 저도 나이 먹어서 선배님처럼 이렇게 젊고 건강한 육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해독이라는 주제와 문숙 씨를 안 보내드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뜨거운 관심 속에 네. 오늘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2의 건강한 삶을 찾은 명사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 1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반가운 얼굴 문숙 몸식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일반 식품이 아니에요. 남용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암 예방에도 큰 효과가 없으니까 먹지 말아라. 홈쇼핑에서 이거 먹으면 진짜 좋더라고. 이게 18만 원 주고 산 거. 아니, 나 이런 거 없으면 불안해요, 내가. 네. 토하거나 정신을 잃거나 경련을 하거나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매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일찍 죽어요? 이걸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몸신가족 가운데 어느 분이 비타민을 가장 넘치게 섭취를 하고 계신지 그분 5배, 거의 6배 가까운 양의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그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었네요.